안녕하십니까. 셀레발TV 셀파입니다. 오늘은 118번째로 2대에 걸쳐 왕이 나온다는 남영군 묘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풍수지리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자리를 이용한 왕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하명당의 아버지 묘를 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지요. 그 묘의 주인공은 남영군으로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있습니다. 남영군 2구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 즉 조선 26대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하응의 혈통을 보면 16대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8세 손으로 그다지 가까운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조 때에 그의 아버지 이군은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되면서 남영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위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항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경기도 연천 남송정에 묘를 썼다고 합니다. 풍수지리를 깊게 믿어온 그는 천명을 바꾸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풍수서적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관에게 2군데를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한 곳은 2대 천자지지, 즉 2대에 걸쳐 왕이 나온다는 자리인 충청도 예산 가야산 지역과 다른 한 곳은 만대 영화지지, 즉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를 자리라는 충청도 광천 오서산 지역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항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예산 땅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려고 했지요. 그런데요, 지관의 도움으로 어렵게 찾은 군왕지지는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꿩이 엎드려 알을 품고 있는, 즉 이른바 복치형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이항은 여러 계략으로 절을 불태우고 지금의 묘자리에 있던 탑을 헐어내고 경기도 연천에 있던 아버지의 시신을 1846년에 이장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명당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하에서 조금이라도 왕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왕족은 역모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멀리 귀양을 가서 죽임을 당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항은 혈통적으로는 왕의 자리와 멀지만 가계상 왕권과 제법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도 가문의 잔치집을 찾아다니며 걸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항은 야심 없는 파라코를 자처하고 궁도령 혹은 상갓집 개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세도가들의 눈을 피한 이항은 아무도 모르게 조대비와 연주를 대어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요. 당시 철종에게는 후사가 없었던 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장 7년 후에 명복이 태어났고 곧 그가 철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왕이 오른 고종입니다. 그 후 고종의 아들인 순종으로 이어지니 결과적으로 왕이 2명이나 배출되어 2대 천자지지는 사실대로 예언이 적중되었지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아들 고종의 즉위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으면서도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 대원군에 봉해졌지요. 또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대원군이 권력을 얻자 가야사의 절을 없앤 대가로 가야골 상가리에 보덕사라는 절을 지어 가야사와 석탑의 은덕에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영군 묘 옆 입구에는 상여집이 있지요. 남은들 상여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31호인데요. 1847년 남영군 묘를 이장하면서 사용한 조선 황실 상여를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 상여의 의례 풍습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민속문화재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원본 남현들 상여는 지난 2005년에 도난되었다가 이듬해 범인이 잡혀 극적으로 회수되었고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에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수장고 안에 보관 중입니다. 1868년 고정 5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866년 오페르트가 조선 정부에 2차례에 걸쳐 통상 교섭을 시도하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페르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실권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 시체와 부장품을 가지고 와서 흥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봉분 한쪽을 팠으나 단단한 석회층 회강묘를 뚫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일로 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배척을 강화하는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영군의 묘를 돌아나와 오른쪽 아래 150m 떨어진 골짜기에 상가리 미륵불이 있습니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코는 부스러지고 두 귀는 어깨까지 축 늘어졌고 입은 작고 입술은 도톰합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리고 왼손은 손바닥을 배에 붙이고 있는 투박하지만 정겨운 모습입니다. 등을 돌린 채 북쪽 골짜기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병마를 물리치기 위하여 북쪽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한 흥선 대원군이 가야사를 없애고 남영군 묘를 쓰자 반대쪽으로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흥선 대원군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대원군은 두 세대에 걸쳐 황제를 배출함으로써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후 장자 절송과 공망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영군 묘역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80호로 묘 앞에 있는 비석은 문화재 자료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영군 묘 앞에는 인장바위가 있는데요. 이곳에 손을 대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나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곳을 즐겨 다녀가기도 합니다. 언덕 위 묘역으로 올라가 주변을 보면 산줄기가 이 자리를 감싸고 있지요. 앞을 바라봐도 막힌 듯 열려있어 한눈에 보아도 좋은 자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남영군 묘 주변에 가야사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대에 걸쳐 왕이 나오는 자리인 남영군의 묘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